안녕하십니까. 강대 영어전문학원 강서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6학년도 1학기 강서고 1학년 영어 내신 시험에 대해서 총평으로 전달을 드리고요. 향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공통영어 1, 능률 5가 반영되어 있고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2개과씩,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총 4개과, 두 번의 시험 동안 4개과를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출제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부교재,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2권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서고의 시험은 그 변형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교재에 나오는 지문들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정도로 원문의 변형이 대폭 이루어져서 출제가 1학기 내내 되었고요. 출제 비중 역시 문제 수도 가장 많이 이 부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3월과 6월에 치르렀던 모의고사가 각각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출제의 비중이 아주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과서보다는 더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우리 학생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외부 지문입니다.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 범위로 제시된 문항들이 워낙 변형이 어렵게 또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지문의 어떤 문제 출제 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역시 강서고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외부 지문도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만한 그런 주제, 그런 구성, 그런 어휘들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수는 보통 3문제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역시 변별력을 내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특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물론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다른 시험 범위들에 비해서, 즉 부교재나 모의고사 내지는 외부 지문들에 비해서 이 어떤 소재의 난이도, 그 다음에 문장 구성, 그 다음에 어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교과서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특히 서술형 문장 완성의 경우에는 원문에 있던 내용을, 사실 예전의 강서고 시험은 서술형만큼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를 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술형의 문제 난이도도 선택형 못지않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흐름에는 강서고의 어떤 시험 문제 수와 시험 시간이 좀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강서고 영어 시험은 시험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길어서 1시간 정도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난이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 수도 거의 40문제에 육박할 만큼 많은 문제 수를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줄어들고 그에 걸맞게 문항 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모두 합쳐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난이도를 유지한 채로 문항 수를 줄이다 보니까 원래 선택형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한다고 할 수 있었던 서술형 문제들도
이전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반드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대비할 때는 이 서술형에 대한 대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있던 문장 그대로를 외워서 영작으로 내는 그렇게 풀 수 있는 식의 문제는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 생각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 이런 필자의 이야기, 주장, 생각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다양한 패러프레이징을 염두에 두고 서술형 대비를 하는 것이 교과서 학습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비교적 변형을 한다고 해도 원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택형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서술형 대비가 교과서 준비,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많은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차지가 혹은 그 이상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변형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우리 학생들은 다 체감을 했고 또 앞으로 강서구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내가 공부했던 그 지문이 아닌 것 같은 과연 내가 이 지문을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어도 바꾸고 문장의 형태도 바꾸고 원래 긍정문이었다면 부정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그렇게 반대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글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공부할 때 필자의 글의 주제, 중심 생각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글의 논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지문, 단어, 문장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변형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그 다음에 그 논지 전개 방식을 먼저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그 학원에서 보통 공부들을 많이 할 텐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제시해주는 그 문장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 우리는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미처 본 적이 없는 단어, 본 적이 없는 문장의 구성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은 강서구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부교재만큼은 아니지만 부교재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고 사실 모의고사가 여기에서는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법 관련된 문제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분량과 내용이 대폭 추가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앞서 부교재와 교과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그 글의 중심 생각, 즉 주제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을 철저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각각의 문장이 어떻게 변형돼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이 학습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고1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나 소재를 활용을 하고요. 빈칸같이 평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에서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그 행동경제학을 바탕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이 어떻게 효과를, 어떤 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말로 봐도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외부 지문으로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역별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강서구 시험의 특징은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선택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수준 내지는 고등학교 각 학년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어휘 그리고 길게 선택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미 분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택지를 읽다가 또 한 번 더 어떤 평정심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 실제 강서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선택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흔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력적인 오답들을 많이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매력적인 오답까지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은 본문에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해야 되지만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읽고 고민하는 데에도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안배하는 상황에 있어서 선택지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고려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 풀이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들, 어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은 평소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비단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법과 단어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휘의 양과 전체적인 구문 독해 실력이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더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시험은 그 단순히 시험 범위 내에 제시된 것을 충실하게 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 영어 전반에 대한 그리고 1학년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수준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떤 지문들, 어휘, 구문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영어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잘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도 바꾸지만 문장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긍정 부정을 바꿔서 새롭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도 추가가 되고 분량도 많이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변형된 지문을 읽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많이 당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거듭할수록 경험치가 생기니까 그 당황의 정도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지문을 과연 내가 공부한 적이 있었나? 지금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순간순간 시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벌어져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 나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황하지 않고 한결 더 차분하고 의연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평소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을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강서구 시험같이 변형의 정도가 크고 변수가 많은 시험에서는 시험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마음가짐과 자신감은 평소 얼마만큼 시험 대비를 탄탄하게 충실하게 준비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점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인데 이 강서구가 어법 문제를 아주 많이 출제하는 편은 아닙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들이 어법 관련해서 더 많이 출제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체 문장을 많이 변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법 자체가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그런 어법 사항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문법들도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형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아직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법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더 이해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법도 의연하게 잘 풀어낼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방학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법에 대한 기초를 좀 충실하게 다져놓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자체가 1학년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기말, 중간고사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1학년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장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어법에 대한 기초 실력을 토대로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잘 나눠서 해석을 하는가, 얼마나 분석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장을 해석을 하는가 하는 그 구문독해 실력입니다. 어법에 대한 개념 기초를 충실히 다졌다면 구문독해의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구문독해 연습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단순히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어느 정도 적당히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강속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에 조금 더 몇 가지를 추가를 한다면 지문 변형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의 주제, 중심 생각, 그리고 논지가 어떤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습득을 해야 되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를 드린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수능 영어의 유형들이 있죠.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위치 찾기 이런 것들은 사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정답의 근거를 어떻게 골라내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이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충실히 평소에 연습을 하고 있다가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신 시험에서도 특히 강속어는 외부 지문도 있지만 원체 지문의 변형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읽어서 답을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유형별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짚어낸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법 개념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역시 어휘입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단어들이 그 시험지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 어렵게 다른 단어, 유의어든 반의어든 파생어든 여러 갈래를 활용해서 생각보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깊이 있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비록 공부하기는 싫어하지만 충실하게 어휘를 공부하고 최대한 어휘에 대한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강속어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실 강속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도 이 여러분들이 내후년에 봐야 할 수능 시험 대비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강속어,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강속어 학생들은 평소 내가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에다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내가 훗날 보게 될 수능, 실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강속어 전문반 교육과정은 크게 이제 내신과 수능 대비 과정, 그러니까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는 내신용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외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 사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기본기를 다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신 대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변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지문마다 이 글이 어떻게 중심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 이 글의 유형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정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평소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평소 수업 시간에 수능을 위한 대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속어 1학년 1학기 시험 분석 전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